안녕하세요. 책에서 자료를 찾는 북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그동안 이젠 여러가지 돈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어떤 잠재의식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우선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란 책 추천드리고요. 웰싱킹도 굉장히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주는 책이고, 보도 셰퍼의 돈도 이 백만장자 시크릿과 연관성이 되게 많은 책이에요. 돈의 속성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은 제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준 책이라 아주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소개를 살펴보면요. 저자는 이제 하우 에크라는 사람인데요.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부의 멘토시고, 잘못된 투자와 해픈 씀씀이로 또다시 이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였죠. 이제 돈과 무의식, 부를 이루는 심리 과정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독특한 이론을 만드셔서 개인의 경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이라든가 백만장자 마인드와 행동 지침,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제 유명한 계몽 전사 훈련의 프로듀서 겸 트레이너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프롤로그를 살펴보면요.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이 책을 그냥 읽지 마라.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읽고 소망하고 연구하라. 이 원칙들을 직접 시험해보라. 부자와 중산층과 빈자를 나누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부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막연한 어떤 바람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이런 부분들이 꼭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조시 빌링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배우는 것뿐 아니라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쓰레기 같은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어떤 새로운 부자에 대한 생각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워야지 채울 수 있는 내용과 맥락이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요, 이제 일부 생각이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제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경제 청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실패하더라도 백만장자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기에 다시 성공한다. 중요한 거는 이젠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백만장자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있다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이 백만장자 마인드가 없다면 돈을 잃게 된다는 거죠. 땅 위의 것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생산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현상이 아닌 그 본질적인 것들. 과연 이 백만장자 마인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땅속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게 백만장자 마인드고, 땅 위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은 이 백만장자 마인드로 통한 결과물들이죠. 통장 잔고라든가 현재 본인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현상들, 본질들, 이 본질을 통한 현상들이 어떤 거냐, 결과들이 어떤 거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본질을 잘 가져야 된다라는 경제 청사진에 대한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은 좋은 게 이제 항상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이제 선언을 하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선언하는 것보다는 두 손 꼭 쥐고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선언은요.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한번 선언 꼭 해보세요. 그 다음 일부에서 나온 내용 중에 두 번째는요. 과거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물론 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어린 시절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돈에 관련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어떤 어린 시절에 어떤 만들어진 고정관념,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 청사진 리셋을 위한 네 가지 핵심 변화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인식, 어릴 때 돈에 대해 보고 배운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자기 이해, 그로 인한 경제 상태는 현재 어떠한가? 세 번째 변화 상태, 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변화에 대한 내가 선택한다는 개념이죠. 네 번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세팅하라. 또 부자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위해 즐겁게 저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축할 때는 나중에 미래를 대비한, 즉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개념인데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즐겁게 저축을 하는 이런 마인드셋 굉장히 꼭 가져가고 싶은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고요. 안전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이다. 그런 것 같아요. 안전은 결코 없는 것 같아요. 안전하다, 현상을 유지한다 이런 마음은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 유지는 없고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나의 경제 청사진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외부 세계의 결과를 보면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청사진에 따라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외부 세계의 결과, 아까 말씀드린 통장 잔고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의 경제 청사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 같아요. 또 선언을 해요. 두 손 꼭 쥐고 큰 소리로 선언을 해보세요. 나의 생각들을 점검하여 나에게 힘을 주는 것들만 받아들이겠다. 오늘 읽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중요한 거는 이젠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의 어떤 부에 대한 마인드에서 부자에 대한 마인드로 마인드셋을 다시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모두 다 부자를 갈망하지만 그 부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배우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